자, 계속해서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명백하게 이제 국가 부재의 상황이 사실 이 12구 참사 때 네. 연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이 이렇게 야당과의 공방의 주체가 되는 게 과연 이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듭니다. 네. 결국은 정부 여당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저는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은 그렇게 책임 공방을 할 시점이 아니고 조용히 저는 입을 닫고 좀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면피를 하려고 이제 철진한 이제 문재인 정권 타령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같은 시각에 벌어졌던 이제 촛불 집회라든지 민노총 집회 이런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좀 음모론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민노총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이태원으로 왔다 이런 음모론까지 사실 나오는 건 저는 좀 심각하고 부적절한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 공방할 지금 사안은 아니고 이런 중대한 사안이면은 저는 당연히 좀 국회한테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을 좀 맡기고 정부 여당은 조금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부재,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표현들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또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정감사 도중에 네.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써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예, 물론 예. 거듭 사과를 하긴 했지만 예, 예. 대통령실에 반복되는 실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네. 성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웃기고 있네. 이건 정말 저작거리에서나 쓰는 말인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홍보수석이 썼다는 것 저는 대단히 진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네. 그런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야당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녹아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 그리고 또 비판적인 시각에 있는 야당이나 이런 시민사회의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말을 듣는 건 불쾌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인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6개월간의 성적표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사실 6개월은 네.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어떤 정권이 가장 핫한,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밀월기, 허니문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권들이 적어도 과반 이상의 정부 지지율을 다 유지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그걸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여러 조사를 좀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30% 초반에서 20% 후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지지율이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현재 상태 그리고 6개월에 왔던 어떤 직무 수행에 대한 정확한 냉정한 평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더 박하게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30%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가 6개월 동안 해왔던 것에 비하면 저는 10% 정도는 더 좀 어떻게 보면 거품이 끼어있는 지지율이다. 그건 이제 보수 우파에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보내는 어떤 잘못하지만 그래도 성원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지지율의 어떤 거품이 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무조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근데 이게 네. 왜 이렇게 됐냐? 네. 근본적으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첫 단추.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6개월의 평가를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그러니까 점수로 표현하면 지지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것보다 10점을 더 빼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한 20% 초반대 정도가 정확한 지지율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좋습니다.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잘못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 민심을 좀 뽑았고 인생. 네. 반면 네. 국방 외교에는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제 분야가 진짜 가장 낮게 나온다. 이건 뭐 너무도 당연하고요. 네. 왜냐하면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갤럽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한다고 평가하신 분들도 경제 분야에 대한 거는 대단히 낮게 주셨고, 네. 또 잘못한다라고 평가한 그런 요소들 중에서도 경제 분야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 보면 경제 분야는 정말 엉망이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국방 외교 분야는 저는 국방과의 외교를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갤럽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한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국방 외교를 함께 뭉쳐서 생각을 해보면 국방 외교는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보면 네. 저는 보수 지지층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어떤 대응, 그다음 한미일 삼각공조의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이 국방은 조금 그래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에서 여러 가지 참사나 난맥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묻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방과 외교를 좀 분리해서 봐야 네네.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네, 저 가장 높게 나온 점수를 한번 좀 살펴보죠. 그래도 국방 외교가 가장 높았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어제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예.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론을 더 크다고 보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진짜 지금까지 한 38발 정도의 미사일을 쐈는데 네. 그 미사일이 그 떨어지는 방향들도 뭐 동해상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수구를 해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단히 위기가 감돌고 있고 이런 것들은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북한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북한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위기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을 몰아치는 킬체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굉장히 중요한 비질런트 같은 그런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훈련은 비완비 폭격이라든지 거의 200 몇십 대에 가까운 그런 전투기가 한꺼번에 북한 상공을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단히 좀 자의적인 관점에서 좀 그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상대적인 위기의 어떤 표현들이 이런 도발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는 뭐 과반수 이상은 북한의 책임을 굉장히 강력히 묻겠지만 어느 정도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너무 지나친 대북 정책의 어떤 강경 자세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도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윤 정부는 정면 돌파하려는 것 같거든요. 북한의 네네. 초강도 도발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할 텐데 결국 지금의 안보 상황, 윤 정부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윤 정부는 오히려 이런 안보 상황이 지금 낮은 지지율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좀 생각할 것 이걸 같습니다.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방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강경한 대북 어떤 태도,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공조의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어떤 전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보복성 수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강공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오판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제도 지금 엉망이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인데 심지어 이제 국방 외교 분야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위기를 느끼지 않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뭐 무르다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 5년간에는 그런 염려를 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 정권과 지금 정권들이 비교가 되면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윤 정부가 결국 대북 정책도 제대로 통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될 거고 저는 이 정책이 계속된다면 윤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낮은 지지율을 제대로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데 중도층의 생각은 조금 평화나 이런 좀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저는 윤 정부에게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경제 네네. 분야를 좀 짚어보죠. 네네. 결국 민생과 경제,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대통령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경제 뭐 점검회의도 하고 비상경제 점검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전혀 없어요. 성과가 오히려 없다. 성과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 오히려 나쁜 성과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컨대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은 언론이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공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컨대 김진태 사태라고 일컫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했던 강원도에 어떤 지불하지 않는 그런 어떤 디폴터 이런 것들이 끼친 영향이 지금 뭐 배후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국제적인 우리 국가의 어떤 채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엄청난 풍선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음, 제대로 관리해서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경제에 관한 어떤 그런 국민들의 불안 심리 이런 거는 굉장히 계속될 거고 경기가 침체되는 속에서 그런 불안이 가중되게 되면 저는 정부가 아무리 뒤늦게 나서더라도 4월 네,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좀 강력하게 잡고 뭔가 성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어떤 부분은 부동산도 관리를 한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이 너무 높이 올라서 문제지만 이 정부에서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곤두박질 쳐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일부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가 나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라도 높아서 만족감이라도 있지 않았냐. 이런 자조 섞인 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그런 목소리들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운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지금보다 더 곤두박질 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예컨대 마이너스 성장을 좀 더 적게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음, 플러스 성장까지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인 어떤 찬사를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상황, 이건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들이 다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경제 상황,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잘하는 국가는 잘하는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 상황 탓만 하는 거는 정말 바보짓인 거죠. 정말 상식이 있는 저는 근데 국민들이라면 네. 그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국가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네, 좀 뼈가 있는 평가를 해주셨고. 자, 이태원 참사 수습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이 네, 네.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 같죠. 예,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 수습의 방향은 저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낮은 단계에서 책임을 뭐 적어도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소방서장이나 아니면 윤희건 경찰청장 정도 수준에서 아마 맡고 가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 음, 윗선으로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터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세요. 됐을 경우에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왜 자기들은 잘못했는데 실제로 정말 현장에서 힘들게 일했던 그런 경찰들을 왜 저렇게 뭡니까 책임 전선으로 내모나 이런 아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용산 소방서장은 여러 가지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정부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보여준 분인데 그런 분들도 지금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도층들이 갖고 있는 일반 보통 국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습의 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좀 앞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뭔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업찬마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읍참마소. 적어도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는 좀 잘라내면서 자기 왼팔을 잘라내는 그런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셨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릴 만한 전환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4년 반이란 시간 동안에 네네. 이 시간을 좀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전 정권 타령, 그다음에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정치 보복에 가까운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리고 정말 이걸 질질 끌고 가면, 국민들도 굉장히 피곤해지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건, 이 정부는 정말 과거에 얽매여 있는 정부고,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정부구나,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이 30% 지지율의 트랩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시작된 수사라면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면 당연히 그런 종류의 전 정권에 대한 손보는 작업은 끝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걱정된다. 그래서 뭔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업찬모속의 심정으로 저는 이 12구 참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경제에 좀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전 정권과 지금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성 수사들을 빨리 종결짓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새 출발을 해야 음. 나머지 4년 반이 굉장히 조금 그나마 행복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